공부방 이야기입니다. 원하는 학교에 가고자 두 번의 재수를 하며 저는 고등학교 동네 동생들과 함께 공부방을 다녔어요. 공부방의 시스템은 3명의 학생과 1명의 선생님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시스템으로 아파트 가정집 같은 곳에 모여 스터디를 하는 형식이었죠. 선생님의 나이는 26살로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이었던 거예요. 저는 두 번의 재수를 했기 때문에 22살이었고요. 처음엔 어린 선생님이라고 했을 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 시기와 질투가 섞인 반항심이 컸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졸업하신 학교가 제가 그렇게도 가고 싶어 몇 번의 재수를 하며 도전하는 학교였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린 동생들 앞에서 그게 무슨 행동이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선생님은 제가 반항심 가득한 말투와 수업 태도를 보여도 일관된 말투로 수업을 진행하셨어요. 오후 5시부터 시작하는 수업은 7시쯤 돼서야 끝이 나는데요. 수업 시간에 잘 따라오지 못한 학생은 조금나마 선생님과 1대1 보충 수업을 하게 되죠. 가끔은 집에 들어가기 싫어 일부러 보충 수업을 하기도 했어요. 집에 들어가면 참수를 준비하는 아들에게 쏟아지는 잔소리들로 머리가 아팠거든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고 꼴보기가 싫으셨을까요? 부모님 나이가 되어가다 보니 그때 잔소리를 하신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방 선생님은 제가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신다고 저에게 믿고 따라와 달라고 말하셨어요. 부모님께 그동안 실망만 안겨드렸으니 이제 재수는 그만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선생님을 믿고 따랐죠. 수업이 끝난 뒤 항상 조금 더 나아 질문을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선생님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끝이 나고 선생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죠. 제 시선에 선생님은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뛰어난데 거기에 공부까지 잘하는 완벽한 여자로 보였어요. 하지만 준비하는 것이 있는 만큼 선생님을 그 이상으로 볼 수가 없었죠. 항상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원하는 대학에 붙고 나면 선생님께 꼭 다시 한번은 해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였죠. 수능을 앞둔 친구들에게 요즘은 응원하는 말조차 하지 말라는 말 있는 거 아시나요? 응원과 격려가 더욱 큰 부담감으로 다가와 그냥 화이팅이란 세 글자가 최고의 말이라고 하는데요. 선생님은 항상 화이팅이라고 크게 외쳐주시며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미 대학에 다 붙고 군입대를 앞둔 친구가 술 한잔 하자고 전화가 왔어요. 너무나도 나가고 싶었지만 부모님께 받아 생활하는 용돈이 다 떨어지기도 했고 나가봤자 이들은 학교 얘기하느라 정신없을 텐데 가서 뭐 하나 싶은 생각에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나 둘 친구를 잃어가고 멀어진다는 것을 느끼던 때였죠. 그리고 그날도 어김없이 수업을 위해 공부방으로 향했죠.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친구들과 술자리 약속이 얽매여 집중을 하지 못하였어요. 어차피 가지 못할 거 가지 않을 거 훌훌 털어버리면 좋으련만 성격이 그런 성격이 되지 못할 속으로 혼자 끙끙 앓았죠. 수업 후 선생님께서 잠시 나무라고 하셨어요.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저를 따로 나누라고 하신 것이었는데요. 아이들이 가고 난 후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무슨 걱정이나 고민이 있는지 여쭈어 보셨어요. 낮 동안에 있었던 친구의 술 약속 전화로 인해 계속 신경이 쓰여서 그랬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하였죠. 선생님께서는 각오는 쉽지만 친구들의 대화에 끼지 못할 것 같고 자존감이 낮아진 저를 충분히 이해하신다며 다독여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까짓 거 술 한 잔 선생님이 사준다며 나가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선생님과 둘이 근처 술집으로 향했어요. 선생님은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을 오늘 다 풀어내고 내일부터는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하자며 건배를 제의하셨죠. 나이 차이도 많이 나지 않아 말도 잘 통하여 동네 누나와 술 먹는 기분으로 술자리 내내 즐겁기만 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고민 상담도 하며 선생님과 술자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되었죠. 오랜 시간 동안 마신 만큼 선생님과 저는 기분 좋을 정도로 취기가 올라 있었고 선생님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선생님은 제가 사는 곳과 멀지 않은 곳에 살고 계셨기에 집 앞까지 모셔다 드리기 위해 걸어가는데 취기가 오른 선생님이 저에게 팔짱을 끼는 것이에요. 그런 선생님의 얼굴을 보니 설레이는 것이에요. 마음을 다잡고 선생님 댁 앞에 도착했고 선생님을 안전히 모셔다 드린 후 저는 집으로 오게 되었죠. 그리고 다음날 수업을 위해 공부방에 갔는데 고3 동생 2명이 일이 있어 나오지 못하여 선생님과 1대1 수업이 되었어요.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이 어제 데려다줘서 고맙다고 하시며 어제 이야기를 살짝 꺼냈죠. 그날은 수업 이야기 반 어제 이야기 반이었던 수업이었어요. 어제 이야기를 하니
선생님이 내 팔을 끌어가 팔짱을 끼는 바람에 내 팔이 선생님 몸에 닿았던 것이 생각나 자꾸 아래 녀석이 꿈틀대는 거 아니겠어요. 당장이라도 뚫고 나올 기세에 이 녀석이 부끄러워 옆에 놓여있던 가방을 다리에 올려놓고 있었더니 무언가를 알고 계시다는 표정으로 왜 그러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웃으며 수업을 이어가려던 찰나 선생님께서 오늘은 둘만 있는데 어떠냐며 가방을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뛰어들고 거부하고 싶지 않은 선생님의 손길이 시작되었어요. 선생님의 손길이 내게로 다가올 때쯤 선생님의 입은 이미 나에게로 다가와 진한 입맞춤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선생님과 공부방 안에서 뜨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아무도 없는 공부방 안에는 선생님과 나의 열정으로 가득 찼고 둘의 흥분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져 서로를 더 뜨겁게 만들었어요. 선생님은 처음 내가 공부방을 왔을 때부터 상주를 시작하는 성인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대하기가 불편했지만 그래도 선생님과 제자의 사이이기 때문에 중립을 지키느라 힘드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수업을 하며 사소한 것에 느껴지는 매너의 설렘을 느끼셨고 저를 남자로 느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고민이 있어 고였던 그날 기회다 싶어 고민을 물어보고 일부러 술자리를 만들게 되셨다고 하시네요. 선생님 마음속 얘기를 듣다 보니 더 흥분해 선생님을 놓아주기가 싫어 계속해서 안고 입맞춤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밤늦은 시간까지 선생님과의 뜨거운 시간은 계속되었고 눈이 풀리고 다리에 힘이 풀릴 정도로 열정적인 사랑을 나눴어요. 매일 수업이 끝난 뒤엔 나머지 공부를 한다고 하고 선생님과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모든 욕구가 채워지니 공부의 흥미도 올라가 더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드디어 수능이 다가왔고 제가 원하던 대학을 가고도 남을 성적이 나왔어요. 선생님과 저는 부둥켜안고 신이 났고 그날 이후로 저는 공부방에 갈 일이 없어졌답니다. 공부방에서의 공부는 끝났지만 선생님과의 거운 관계는 끝이 나지 않았기에 우린 밖에서 더 편하게 만날 수 있었고 마음 놓고 편히 뜨거운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었죠.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좋고 공부도 잘했던 완벽한 선생님은 나의 연인이 되어 지금까지도 마음으로 몸으로 사랑을 나누는 사이랍니다.